진짜 싫어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이다를 좀 먹여주죠. 소아 수술을 할 때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상처는 열려있을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원가보다 낮은 가격밖에 안 준다고? 그럼 이걸 내가 왜 줘? 왜 팔아? 왜 팔아? 안 주는 거죠 아예. 실제로는 아주 지저분한 흙탕물 막 튀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겠죠. 살려야 되는 삭감이 문제야?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자, 오늘은 중증외상센터 7편 8편에 대해서 마지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약간 뭐 소송 문제가 좀 나오면서 마무리됐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포, 우리 인조혈관 재고 있지?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고가품이라 중앙응급실에서 받아와야 돼요. 당장 가서 달라고 해. 뛰어. 넌 안 뛰어? 예. 심장 외상으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조혈관이 필요해요. 보통 혈관이 이렇게 끊어지면 이렇게 이으면 되는데 이게 막 지저분하게 됐으면 이렇게 이을 수는 없고 깨끗하게 정리하다 보면 너무 멀어지면 이걸 당겨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를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인조혈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뛰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병원 뛰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우리 빨리 가져야 되잖아, 근데. 빨리 가져야 되니까 근데 뛰면 안 돼. 뛰지 말고 빠르게. 저렇게 간호사도 같이 뛰어다니나요? 약간 얘가 약간 천장미가 되게 액티브한 구독. 나 의사 인조혈관 주세요. 빨리. 고가의 특별관리 품목은 원장님 승인 고가의 우선입니다. 특별관리 품목은 뭐 원장님 승인 대상입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저런 절차는 없어요 병원에. 원장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승인을 할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저런 인조 뭐 혈관 패치 이런 것들이 소아 수술을 할 때 필요한데 그게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수가가 낮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을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원래 파는 판매가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의 원가는 예를 들면 5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3만 8천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밖에 안 준다고? 그럼 이걸 내가 왜 줘? 왜 팔아? 왜 팔아? 안 주는 거죠 아예.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끊겼어요. 그러면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런 신기구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안 맞으면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차라리 비급여로 하면은 이제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환자한테 차지를 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수입 업체에다가 그럼 들어올 수 있죠. 급여로 항목이 돼 있으면은 돈 더 내고 쓰겠다 이게 안 돼요. 그 가격에 써야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좋아요. 의료 사고를 은폐하고 고의로 덮기보단 백강혁 교수의 처치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구급차에서 처치했던 환자를 의료사고를 낸 걸로 백강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병원 기조실장이 일종의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이거는 약간 극적으로 만든 거긴 한데 병원에서는 진짜 싫어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도 병원에서 엄청 못 내보내서 안달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손해를 많이 일으키니까. 실제 싫어하지. 흉부외과 뭐 이런 거 해봐야 그거 수술하면 중환자실에서 뭐 몇 날 몇 달을 있으면 그 계속 다적자니까. 의사 중에서 이제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아예 삭감 얘기 하지 마라. 살려야 되는 삭감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삭감이 되죠. 병원 돈을 못 받고 손해가 이제 계속 쌓이는 둘의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보호자들은 이런 식으로 의사를 원망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가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백강혁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이다를 좀 먹여주죠. 실제 현실에서는 이거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헬기 탔으면 살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죠. 실제로는 아주 지저분한 흙탕물 막 튀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또 그게 또 그러니까 어렵기는 해. 문제가 생기면 누구가 유리하게 해달라 이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이제 의사들이 느끼니까 안 하겠지. 저거를 저런 바이탈과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있는 상황인 거죠. 알림 설정? 응급실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서로 항쟁을 한 끝에 수십 명이 다쳐가지고 한꺼번에 응급실에 온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항문외과 교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인데 실제로 저런 일들이 있어요. 사고든지 뭐 이런 게 병원 되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면은 갑자기 비슷한 종류의 외상 환자들이 확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게 문제인 거거든요. 진짜 바이탈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 사람들 보면 다 뭐 말하고 있고 막 고함 지르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응급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응급인 거지 의학적인 응급이 전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컴플레인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 진짜 와야 될 사람이 못 오거나 그 사람을 살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우리나라 응급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빨리 봐줄게 이렇게 해도 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 이제 말싸움을 한참 더 해요. 뭐 자기 핑계, 뭐 자기 불편한 심정 뭐 이런 거를 한참 더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죠. 그랬어. 팔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감염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세균이 자라가지고 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균이 이렇게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 거기에 있는 조직이 썩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감염이 심해지면 그걸 제거를 하고 거기 있는 죽은 조직을 이제 떼내고 있는 건데 진짜 저것 때문에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빨리 저거를 잘라주거나 하지 않으면 감염이 전신에 퍼지면 이제 죽을 수가 혈관을 있는 타고 이제 거니까.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이 생기고 항생제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절단 수술이 굉장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감염원이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썩은 조직을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쟁 나면은 거의 절단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친구가 남수단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현지 사람들끼리 충돌 내란이 일어났는데 총마가 들어오면 다 잘라대 그냥 다 자르고 꼬매고 그냥. 의료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살릴 수 있는 거를 자르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죠. 구독! 내가 들어간다. 왼팔이요? 썩은 거 잘라냈으니까 새 거 넣어야지. 인공비 준비해줘. 네. 수술을 하고 있는데 뭐 팔에 괴사된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뼈를 넣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좀 말이 안 돼. 비현실적인 수술이었어요. 실제로는 감염이 완전히 안정되면 뭐 인공뼈를 넣든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감염이 완벽히 조절됐다는 내가 확신이 들 때. 확진이 될 때 피검사도 완전 정상이고 뭐 깨끗하고 이럴 때 이제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고 하면 바로 또 감염이 되거든요. 인공뼈는 이물질이잖아요. 몸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은 감염이 엄청 취약한 이물질을 몸에 넣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게 인공뼈는 아니에요. 진짜 사람 뼈거든요. 뇌사자의 공여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뼈도 다 채취를 하거든요. 다 기증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뼈를 우리 십자인대 이런 거 수술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진짜 사람 힘줄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백인 사람의 힘줄, 동남아 사람의 뼈일 수도 농담처럼 있고.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흑인의 힘줄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알림 설정? 상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매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방에서 계속 씻는 거예요. 감염된 조직을 매일 걷어내고 여기에 이렇게 열어놓는 건 아니고요. 꺼즈랑 이렇게 해서 이제 싸놓죠. 되게 놀라울 수 있지만 상처는 열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관리할 수 있다면 그냥 집에서 열어놓으면 안 되고 병원에서 의료진의 관리한 상태에서 자주 그걸 세척을 해줄 수 있다면은 다친 것보다 열린 게 그래서 상처가 애매하면 그냥 다 떼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 하루에 2번씩이든 매일 한 번이든 다시 물로 씻어내고 세척하고 그걸 매일 한다 그러면 상처는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열린 상처가 왜 감염돼? 말이 안 되죠. 상처는 열려야 감염되잖아요. 근데 열린 상처는 병원에서 우리가 관리하면 절대 감염될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씻어내니까. 레전스 때 이런 파트를 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이제 물 쏘는 거예요, 환자한테.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열려있는 환자들이. 내가 6시에 잤다는 게 그거 할 때 보통 그런 다음에 이제 곧뼈를 딱 넣었어야 되는 그만 아름다운 딱 장면이었어요. 그 사이에 죽었을 거예요. 다른 감염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건 자르는 게 답이다. 자르는 게 그래서 잘라야 잘랐어야 되는 그렇지. 거지. 좋아요. 중증외상센터를 리뷰를 쭉 해봤는데요. 결국 이국종 선생님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부분이 예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죠. 당시에 조금 이렇게 발전이 있는 듯 했으나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필수 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